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뭐냐? 어제에 이어서 파이코인 방송을 할 텐데요. 뭐 말 나온 김에 어제도 찍었고 그냥 오늘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요새 이슈가 뭐냐? 파이코인 반감기. 오씨, 낙폭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니콜라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적당히 해야지. 반감기를, 이전 달에 비해서 16%나 수도꼭지를 꼭 잠그는 게 어딨어. 그건 다 이제 채굴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 니콜라스 이 씨방 글쎄 채굴하지 말란 얘기냐? 뭐,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0.0055747 per hour 시간당 이렇게 기본 채굴 속도라고 해야 되겠죠. 요 수치는 왜냐하면은 곱하기 뒤에 뭐 레퍼럴 등등등등 해가지고 곱하기 이루어지는 거기 다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드리는 부분은 뭐다? 그 basic mining rate 요 기본 채굴 속도를 건드리는 부분 그게 바로 변동폭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물론 좋다, 나쁘다, 장점, 단점은 공존해 있죠. 어떠한 수치가 나오든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파이코인 유저분들은 거의 뭐 전문가 수준, UFC도 잘하고요, 마컨트. 어쨌든 간에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 영상에서 다뤄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니콜라스 요시방세의 의도는 뭐냐 그냥 재단이 발표한 반감기에 관련해서 공식이 나와 있죠. 이 재단에서 발표한 그 공식 포뮬러 요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인위적인 어떤 작업 없이 그냥 수치가 나온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거론해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치를 보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뭐 16%잖아요. 16% 마이너스 5월 달에. 5월 달에 16% 마이너스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픈 메인넷 요 시점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도 있죠.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올해까지 뭐 목표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12월 최장 12월까지라고 보고 오픈 메인넷이 나오는 시점을 좀 늘려서 그럼 12월까지 그럼 5월이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7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러면 7개월가량 제가 보기에는 계속 채굴은 이루어질 테니까 반감기 과정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16% 찍었다 이거예요. 니콜라스가 요번에는 강하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음 달 6월 달에 그러니까 대충 제가 한 10% 봤어요. 뭐 5%뭐 이렇게 또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월 달 그러니까 7개월간 10%씩 또 반감기가 감소가 된다. 반감기가 또 감소가 된다고 했을 때 채굴률이 감소가 되고 그때 7번을 또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한번 심심해서 계산기 꺼내놓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월쯤에 완료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하루에 데이죠. 하루에 레퍼럴이 없는 상태에서요. 소개하신 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그냥 본인이 혼자 독구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이코인을 채굴을 하는가 했을 때 0점 수치가 나왔습니다. 0.06개요. 이게 시간당이 아닙니다. 시간당이 아니라 하루에 레퍼럴이 없는 상태에서 노드도 없어. 뭐 노드 활동 이런 것도 없어. 전혀 없어. 그냥 기본 채굴률이 0.06개, 하루에 0.6개, 0.06개죠. 이게 채굴이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니콜라스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죠. 뭐 신규 가입하란 얘기야. 야 그때 뭐 이런 생각을 하나? 야 그때쯤이면 12월 때쯤 이제 거래소 상장되고 하니까 그때는 외부 그런 유저들을 모아야지 신규 유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2의 성장, 응? 어떤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생태계 잘 5,500만 명 뭐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이제 외부에 열고 그러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이렇게 채굴률을 줄였다. 거래소 상장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의 일환 뭐 이런 거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여러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당연히 요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니콜라스의 이 생각은 뭐냐라는 부분이죠.
자, 이 생각은 뭘까? 그냥 자연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자연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연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재단이 이미 공지했던 그 포뮬러 공식이 있거든요. 예, 기본 채굴 속도의 공식이 있다. 그 공식에 맞춰서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이런 16%라는 마이너스 16%라는 변동 이게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뭐 재단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진 않다. 진짜 이상한데? 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니콜라스가 이제 재단에서 이 반감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거죠.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속도는, 우리, 왕관을 씌워줄까? 왕관. 우리 니콜라스는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자, 기본 채굴 속도는 공급 한도에 따라 감소한다. 라는 큰 모토를 두고 공식이 나온 거예요. 자, 이따가 공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기본 채굴 속도는 안개불 채굴 속도가 보다 반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반감기는 공급 한도, 한마디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급량이 계속 이제 채굴량이 있으면 나머지 남은 물량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의 어떤 비율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때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별로 하는데 그 나온 어떤 전달의 그 데이터를 또 이제 나눠요. 30일 일수로 나누고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을 기준으로, 이전 달을 기준으로 변동폭이 나오는 거다. 공급 한도가, 공급량이 어느 정도 남았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 기본 채굴 속도가 매겨지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공식화 했으니까. 뭐 이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16%가 나왔다. 16%. 16%. 자, 그 전에 반감기 비율을 보면요, 뭐 가끔 뭐 10%도 찍고 뭐 이럴 때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한 뭐 3%, 5%, 4%뭐 이 정도 수준, 뭐 대충 엄청 낮을 때도 있고요. 대부분 뭐 이제 그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비율. 그런데 갑자기 16%나 떨어졌다. 4월이죠, 4월. 4월 달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죠. 왜냐하면 공식 기준은 이전 달을 기준으로 하니까. 왜냐하면 1년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쭉 2019년도 3월 14일 날 파이코인이 탄생하고 나서 뭐 이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반감기 내용도 몇 년 전에 나온 거죠. 이 채굴 공식이 적용된 게. 그런데 그때 시점으로 봐도 이렇게 긴 기간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보다 하루로 치면은 너무 세세하고 세분화한 거고. 그러니까 저번 달 한 달치 30일치를 기준으로 다음 달에 이 정도의 속도면 이렇게 채굴할 양이면은 좀 더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채굴이 조금 덜 됐네. 그럼 조금 반감기는 약하게 해야 되겠다. 좀 스톡 꼭지를 느슨하게 풀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16%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반감기 설정 방식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다? 요 공식 발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동 연산이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뭐 개발팀이나 니콜라스 팽이 요 박스에다가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 16%뭔 4월 달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럼 혹시라도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 라는 이 세미그레이시의 얄팍한 생각. 손댄 거 아니야? 니콜라스 씨, 이거 숫자 패드에다가 뭐 딱 찍은 거 아니야? 손가락 댄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느낌이, 그럼 왜? 하면 어때? 너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어때? 좋지.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해요. 자동 어떤 그런 연산 방식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방식. 이걸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재단 니콜라스가 움직였다. 인위적으로 뭐 숫자를 찍었다. 그럼 특이점이 온 거잖아. 그럼 변화라는 얘기죠. 이 태평성대에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얼마나 좋은 날이야. 이런 세상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기대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이해 안 되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누군가 풀어줬으면 좋겠어. 의문을.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뭐냐 하면 공급량이 있어. 공급 한도에 맞춘다고 했으니까 채굴 속도를. 공급량이 한정돼 있죠. 어느 정도. 자, 그런데 채굴량이 있다. 우리가 채굴하는 양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 파이는, 요 한마디로 계란 노른자는 점점 커져갈 거 아니에요. 요 이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이 퍼지는 상승 속도가, 노란자가 풀리는 상승 속도가 이게 정비례든 아니면은 이거 뭐라 그래요? 요거 뭐 기아 뭐라고 해야 돼? 뭐 이렇게 증폭돼서 좀 뭐라고 그러는 게 산수를 뭐 산수 용어로 부르는데 수학 용어.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도 뭔가 규칙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지면은 이에 맞춰서 수치도 조금 규칙성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이 채굴량이 점점 늘어나. 기존의 유저도 있고요, 뭐 신규 유저도 들어오겠지만, 근데 지금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긴 하죠. 신규 유저의 유입의 측면에서는 약간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급격하게 신규 유입도 늘어나거나 신규 유입도 줄어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면은 그럼 좀 전체적인 총량에서 봤을 때, 채굴량의 총량에서 봤을 때 뭐 정비례든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든 상승폭이 크든 이것도 일종의 규칙성이거든. 그렇다면 뭐 이 변동폭에 있어서도 기본 채굴률의 그 숫자에 있어서도 그걸 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공급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건 이해해.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하죠. 예를 들면 뭐 두세 달 전에 5%였어. 마이너스 반감기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뭐 8%였어. 그 다음 달에 뭐 10%였어. 그 다음 달에 뭐 11%였어. 그 다음 달에 뭐 14%였어. 뭐 이 정도의 변동폭이면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야. 일한다. 일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나 갑자기 뭐 0%일 때도 있고 5%일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좀 그래도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낙폭이 좀 크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요. 유저 상승률은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전에도 존재했잖아요. 유저 상승률은 그전에도 존재했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신규 유저가 많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공급 한도가 딸려가지고 그 수도꼭지를 꼭 잠근 거냐. 이런 측면으로 단편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신규 유저 상승률 그전에도 존재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해당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오픈 메인넷 이슈 때문에 갑자기 신규 유저가 확 늘었냐. 제가 보기에는 그 오픈 메인넷의 이슈도 있지만 긍정적인 신규 유입의 그런 유인책도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반감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채굴률의 감소 이것 때문에 또 장벽이 있어요. 서로 약간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갑자기 신규 유저가 들어서 유저 상승이 돼서 그렇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 이거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1%, 2%, 3%, 4%, 5%이 정도, 이 정도까지 반감기가 있었거든 대부분. 근데 16%야. 근데 16% 바로 전에 한 2개월치를 보면요. 3월에는 9%, 4월에는 8%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최근 몇 달간은. 그리고 요번에 그냥 정점을 찍은 거죠. 16% 찍은 거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냐? 유저가 확 늘었어? 유저가 확 늘었나? 그거 신규 유저가 확 늘었다? 오픈 메인넷이 올해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다? 뭐그 정도 16%? 그럼 16% 정도 늘었다는 얘기야? 신규 유저가 16% 정도 늘었다? 기존에 어떤 그런 퍼센트는 있습니까? 거기에 뭔가 추가되는 뭔가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영향을 미치는 수치에 그게 뭐겠냐 이거죠. 솔직히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채굴량이나 신규 유저 혹은 여기 포함될 수도 있고요. 채굴량의 신규 유저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의미인가? 이미 이게 바로 요 요인밖에 없잖아요. 채굴량에 관련된 거니까. 채굴량이 급격하게 저번 달에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번 달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 수치를. 이번 달에 또 어찌어찌 되면은 또 요번 달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달에 또 변동폭이 나오는 거거든. 왜? 한 달 기준으로 끊는다. 라는 공식이 나온 거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한 달 만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 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16%나 하락이 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갑자기 뭐 2, 3% 하다가 5%뭐 이 정도 하다가 뭐 최근 근래 들어서 뭐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 9%, 8%, 16% 이렇게. 이 이유가 뭐냐? 라는 어떤 의심. 네. 신규자 상승을 말씀드렸죠. 많이 꺾인 상태야. 아, 뭐 이해는 되죠. 어떤 큰 이슈가 있었어. 빅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파이 재단에서는 야, 6천만 명 됐습니다. 뭐 이런 소식도 뜨면서 요게 나왔으면. 채굴량이 많이 최근에 늘고 있구나. 뭐 어떻게 그렇게 받아볼 수 있는데 또 스톡 꼭지는 확 줄여놨잖아. 오히려 더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채굴량을. 물론 그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와의 어떤 비율적인 면에서 그래도 몇 프로는 나오겠지만 한도는 계속 줄어드니까 이걸 맞추려면 반감기란 건 비트코인처럼 보다 채굴량이 저인제 있으니 줄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갑자기 큰 변동이 큰 이유라 이 갭은 뭐냐 이거야. 이 갭은 이 갭은 뭐겠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선은 요 공식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공식 뭐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해당 월의 공급 한도를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전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산출해서 이번 달에 반영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다. 뭐냐 하면은 왜 이번 달에 16%야? 라고 했을 때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이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이그레이션. 온체인상으로 올라온 거 아니야? 코인 발행량, 유통량이. 어쨌든 간에 온체인상으로 4월 달에 이렇게 그래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요 반감기라는 이 기본 채굴률의 계산은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왼쪽은 우리 앱상에서 채굴하는 숫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넘어와서 온체인상으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온체인상의 찐 코인이죠. 이 찐 코인의 숫자가 갑자기 여기 보시다시피 확 늘어서 이거에 맞춰서 갑자기 많아졌어. 그러니까 좀 더 줄여야 되겠다 해서 16%나 마이너스가 나온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 그러면 기준이 이렇게 돼버려. 이게 맞다면 기준이 뭐다? 이 채굴 속도, 반감기라는 것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다? 온체인상에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앱상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분들 채굴하고 있는 그 더 큰 양, 이것의 기준이 아니라 그럼 온체인으로 넘어온 거에 대한 부분인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것도 안 맞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전 달에 마이그레이션이 높은 경우에는 이거죠. 공급 한도에 맞춰 기본 채굴 속도 하락. 그러니까 반감기가 세지는 거죠. 이런 사태의 반영이냐? 그런데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데이터를 봤어요. 그러니까 달별로 이제 마이너스 몇 프로, 5%, 4%, 뭐 0%일 때도 있고, 뭐 1%일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갑자기 뭐 10%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16%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러면 그 전달 수치를 한번 봤다 이거죠. 마이그레이션의 그 해당 달의 마이그레이션 양이 어느 정도인가, 넘어온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기준으로 했다면 보면 돼. 전달의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높아지면 당연히 그 반감기는 세지겠죠. 이런 측면으로 봤는데 맞질 않는다 이거예요. 이 온체인상에서 계산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반감기 비율이 맞지가 않다. 달별로 봤을 때. 지금 이때 많죠. 그러면 이때 반감기가 세야 돼. 이때 많죠. 몰려있죠. 이때 반감기가 오히려 높아야 돼. 근데 아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왼쪽 기준이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왼쪽 기준. 왼쪽 기준은 뭐 온체인상의 그 물량이 아니라 지금 채굴하고 있는 숫자상으로 보이는 거 있죠. 앱상에 보이는 여기의 물량들, 여기 유주의 물량들, 요걸 기준으로 반감기 기본 채굴 속도가 정해지는 거다라고 밖에 저는 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래 온체인은 그래 이렇게까지는 하게 않지. 이거 좀 애매하면 하이브리드인가? 마이그레이션도 조금 고려하고 니콜라스 시방새가 그 왼쪽에 우리 파이 앱 어플에서 채굴한 것도 약간 이렇게 혼용하는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왼쪽 기준 하는 거야. 온체인 요거는 상관이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면 오히려 변동폭이 이해가 돼. 이거에 맞춰줬으면 변동폭이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래 납득할 만해. 당연히 이때 마이그레이션 많이 됐으니까 수도꼭지 잠그겠네.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왼쪽에 이건데 왼쪽으로 생각하기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건 니콜라스님은 너무 시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맞으면 어떻고 뭐 틀리면 어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자동으로 계속 하든 뭐 수동으로 하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보다 결국에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어떤 수치에 그 숫자의 변화일 뿐이지 숫자가 몇이냐 1이냐 2냐 3냐 이런 거지. 결국에는 계속 줄어들어 갈 것이다. 극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자동 산출이냐 아니면은 뭔가 인위적인 그런 어떤 손이 뻗친 거냐 라는 어떤 생각,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 자동 산출보다는 이 니콜라스의 손모가지가 이 키보드에 손대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 뭔가 특이점이 온 거거든. 이제 변화해야 될 시점 상장 대비인가? 상장 대비 거래소 상장되기 전에 이제 뭔가 양방으로 채굴할 거 있고 뭐 거래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확 줄여버리자. 기존의 어떤 공식을 이런 거 내버려두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 내가 그냥 찍는 거야. 뭐 마이너스 16이라고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확 줄인 거죠. 확 줄여가지고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거나 덱스나 뭐 상장이 됐을 때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는 5천만 명이니까 나름대로 또 물량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영향이 크게 미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지금 극악으로 가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물량이 많지 않겠지만 우리는 뭐다 쪽수가 많다 이거야. 쪽수가 엄청나게 많다. 5,500만 명이다. 5,500만 명이 여전히 채굴을 한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커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 물량 처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희들은 1년에 한 방울씩만 떨어뜨려 줄게.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면 어떠냐 이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동이면 어떻고 인위적이면 어떠냐.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으면 저는 좋다 이거죠. 파이콘 이 태평성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동으로 손대는 개념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한마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채굴 어플마다 뭐가 있냐면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박스가 있다. 이 박스는 뭐냐면 인위적인 수치를 넣을 수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연산 어떤 공식들이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는 모바일 채굴 앱인데 이 채굴 앱에 우리 개발팀한테 제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이 공식을 제가 만들었고 뭐 별건 아닙니다.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뭐였냐면 이 공식 마지막에 여기 1 있죠. 1.00 뭐 이거 있고요. 여기다 플러스 있죠. 그 다음에 또 1.00하고 이제 중괄호가 있는데 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어떤 채굴량이고 요 앞은 1이라는 시간당 하나 24개죠. 하루면은 이거였던 채굴 공식이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여기에 뭐 레퍼럴이 붙든 했을 때 0.2라고 제가 줬기 때문에 결국 뭐다 한 사람 초대하면은 한 사람이 제 레퍼럴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0.2가 쌓인다 이거죠. 1.2가 쌓인다 시간당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제가 요걸 요구했습니다. 앞에 요 부분에 1 놔주시고요. 뒤에도 1 놔주셔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거든. 이 양방의 1은 동시에 변환이 가능하게끔 맞춰달라라고 개발팀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공식을. 그래서 저기 어플 뭐 이런 관리자 모드에 그 반감기 섹션란도 따로 마련을 했어요. 마련하고 여기에다가 간편하게 뭐만 적으면 되냐 관리자 입장에서는 요 네모칸 있죠. 아까 전에 보셨던 요거 어딨냐? 요 네모칸에 숫자를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게끔 해놨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이잖아요. 1이지만 0.8, 그 다음에 좀 시간 지나서 0.5 하면은 다 영향을 받는다. 채굴 속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만 숫자가 바뀌면 안 된다. 뒤쪽에 뭐 레퍼럴 관련된 그런 어떤 숫자에서도 요 기본적으로 1이 있는데 0.8이 앞에서 바뀌면 뒤에도 0.8이 바뀌는 개념으로 된다. 그래서 뒤에 있는 레퍼럴의 어떤 그런 채굴량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의 비율로.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산해서 그 채굴량이 전해지는 거다. 근데 보통 현장에서 보면요, 이 모바일 채굴 앱 개발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이게 반감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다 임의로 정해요. 반감기는 여기에 숫자를 넣을 수 있게끔 뭐 1이든 2든 뭐 0. 몇이든 0.001이든 거기에 다 맞춰가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것은 뭐 파이코인도 제가 보기에는 그 반감기 기본 채굴 속도 요 부분이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에 진행되기 이전에는 아마 이렇게 지금에 나온 반감기 공식 그게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반감기 공식이 없었습니다. 기본 채굴 속도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전원달의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등등의 내용들 이렇게 계산한 시점은 아마 새로운 공식을 여기에 적용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뭐다 이것처럼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에다가 적었다. 그래서 좀 간단 심플하게 딱딱 들어맞는 그런 반감기가 나왔죠. 0.5 반으로 줄거나 뭐 0.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저는 당연히 니콜라스가 그전에는 여기다가 숫자를 적은 거예요. 그럼 다 반영이 되니까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어떤 업체든지. 예. 그런데 지금은 좀 복잡하게 된 거죠. 발표가 있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고 복잡하게 이제 공식을 연산을 집어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뭐냐면 그죠? 갑자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다. 뭐냐 하면 요거죠. 규칙성. 공식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규칙성이 존재하거든. 아닌가요? 갑자기 뭐 마이너스 16에다 갑자기 0% 떨어지고 갑자기 5% 되다가 이거는 아닐 거다. 우리의 상황이 급격하게 뭐 변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있어요. 전달에 비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나? 16%만큼의 채굴 속도를 줄일 만큼의 큰 변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공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규칙성이 좀 보여야 돼요. 유저가 늘든 뭐 하든 신규 유저가 좀 들어오든 뭐 하든 노드가 뭐 좀 하든 뭐 하든 규칙성이라는 게 좀 보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지금 들쭉날쭉이야. 들쭉날쭉 아니야. 예? 반감기 지금 변동되는 폭이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SBS는 우리 니콜라스 코카콜라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거. 왜냐면 회사 입장, 운영 방식에 따라 혹은 미래의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에? 뭐 오픈 메인넷 이런 것도 고려하고 거래소도 고려하고 그다음 물량 앞으로의 미래의 풀릴 물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기존 공식대로 그냥 가는 것도 있지만 뭐 좀 더 손대면 어때?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저는 그런 입장이다. 나름대로 왜 뭔가 특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욕할 건 아니죠. 뭐 재단의 어떤 운영 권한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재단도 상황에 따라 맞춰온 부분이 있다. 물론 뭐 포뮬러나 공식이나 이걸 통해서 재단은 맞춰왔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통해서 허나 그 와중에도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인위적인 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결국에 이거죠. 오늘의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니콜라스의 의도가 뭐겠냐. 처음에 이거였습니다. 니콜라스의 의도가 뭐겠냐. 갑자기 스톡꼭지를 꽉 채웠다. 잠갔다 이거죠. 16%나. 결국엔 코인 가치 상승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이면 좋죠. 난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거래소 상장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오픈 매닛이 곧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12월이든 몇 월이든 얼마 안 남았지. 11월을 해도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앞으로 자 7개월이 있어. 이 7개월 동안 우선은 더 반감기를 세게 가져가기 위한 한번 맛보기인가? 16% 요번 하고 다음에 20% 나간다. 마음의 준비해라. 20% 싸요. 그 다음 달에는 이제 25% 싸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채굴에 있어서는 그냥 이쯤에서 추스리고 마무리 합시다. 뭐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너무 세.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방송들을 관련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언제 코인 채굴이 중단될까, 파이코인 채굴은 언제 중단될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했었죠. 그때 이제 내용 중에 아무래도 조금 계속 이어가지 않겠냐라는 어떤 발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래소 상장되고도 왜냐하면 유인책은 계속 존재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 채굴률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했었죠. 그런데 이 채굴률이 이때쯤 상장 대비쯤 됐을 때는 지금 7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만 해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개월간 10%씩 빠진다고 해도 하루에 0.06개밖에 기본 채굴률이 안 나온다는 거. 하루에 총 0.1개도 안 된다. 0.1개도 안 된다. 0.06개다. 라는 부분.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재단에서. 조금 풀어주는 게 유조 확보를 해서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게 좀 예상할 수는 있잖아. 그렇잖아요. 앞으로 7개월간 이 정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간다면 0.06이야. 하루의 채굴량이.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0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0.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0.00 21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예? 그 정도로 만약에 해두는 이유가 뭘까? 7개월이나 남았는데 7개월 오픈 메인넷 12월에 된다는 가정하에 거래소도 상장되고 이럴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 요 채굴에 큰 메리트가 있을까? 신규 유저 입장에서는 0.0000 더 나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반감기가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이제 채굴을 이제 좀 조기 중단하는 건가? 조기 중단하려고? 이런 생각도 들죠. 이런 생각 좀 든다. 이게 결국에는 상장이 되는 순간 이 물량에 대한 처리 부분은 재단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반감기 쪽만 지금 너무 강하게 내리고 있다 이거죠. 그 밸런스에서. 그 얘기는 뭐야? 결국에는 그 종료 시점이 좀 더 일찍 다가오는 게 아니야? 라는 의심을 좀 해볼 수도 있다.
큰 호재가 없거든. 물량이 갑자기 몰린다는 큰 호재가 없는데 16% 떨어졌어. 다음 달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죠. 만약에 다음 달에 뭐 1%, 그러면 이 방송은 버리시면 됩니다. 제 추측은 다 틀린 거야. 제 추측은 틀린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한 15%, 20% 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래소 상장 전까지 아예 그냥 거래소만 이용하라 그때는 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가.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재단에서 걱정하는 건 뭐겠어요? 기존의 어떤 유저들이나 신규 유저나 뭐나 상관없이 만약에 이제 거래소 상장 이 채굴을 없애버리면 앱을 방문을 누가 하겠는가라는 좀 걱정했을 때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채굴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앱에 그런 방문을 안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른 어떤 또 다른 문제다. 뭘 갖춰야 되는 부분. 그 유인책들 이런 부분 언제까지 100년 그 채굴만 가지고 유입할 거냐 이거지. 채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루에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벗어나고 제가 보기에는 채굴은 어쨌든 간에 종료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료는 돼야 된다. 그 생각인데 그 외에 그런 장치들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걸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생태계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뭐 매일 꼭 들어와야 돼. 그게 목적이야. 재단도 그것도 사업 운영 방식에 있어서 유저들이 꼭 하루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에 목매달아 있나? 목매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유저라는 게 뭐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앱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무슨 뭐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와야 되는 어떤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게 채굴이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아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어떤 장점들, 다른 장점들 이런 것을 어필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여기 들어왔더니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 이런 서비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다져가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요런저런 뭐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다음 달 보면 알겠죠. 다음 달에 만약에 변동들이 0%가 됐다 그러면 이 방송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제목을 바꿔야 되겠어. 쓰레기 방송이에요. 그래서 시간 낭비입니다. 뭐 이렇게 제 타이틀을 바꾸든 간에 어쨌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말이 또 길어지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16% 그게 자동이든 아니면은 인위적인 수동이든 의미가 있다. 특이점이 온 거다. 특이점. 갑자기 특이점이 왔다. 이렇게 변동이 클 이유가 저는 못 찾겠다. 전달을 기준으로 뭐가 바뀌었길래 갑자기 16%를 때리냐. 이 미친 시방새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 앞으로 기조가. 다음 달에 0%면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방송. 앞으로 계속 10% 이상은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산다 니콜라스야. 이 방송이 사는 거야.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중구난방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워낙에 뭐 이제 걸려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뭐 오픈 메인넷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재단도 고민 많이 했을 거고요. 다음 달에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소식이 들릴지. 여기까지.